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건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기 바래요. 자, 심장 크게 4개의 방이 있다 그랬고, 오른쪽에 있는 심장의 방, 오심방, 오른쪽에 있는 심장의 방, 오심실, 방실, 방에서 실로 움직인다.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심장의 방, 좌심방, 왼쪽에 있는 심장의 방, 좌심실 구분해주기 위해서 방과 실이라고 했다. 똑같은 방이란 뜻이다. 방에서 실로 혈액이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여기서 우심방으로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는 이 혈관의 이름. 자,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 심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장에서 나가는 피는 다 전부 뭐라고 한다? 동맥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자,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는 전부 이름을 뭐라고 붙여준다? 정맥이라고 붙여준다 했었죠? 자, 그 혈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혈관에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혈관을 하나 더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심방에서 어디로 가요? 오심실로 방실 이동하고, 요 실에서 여기서 어디로? 바로 폐로 이동을 하지. 폐로 이동을 하고, 폐에서 어떻게? 심방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간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간다? 이게 온몸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자, 그때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피 들어온다. 정맥, 무슨 정맥? 대정맥. 즉 대정맥에서 오심방에서 오심실로. 자, 오심실에서 폐로 나가는 동맥. 자, 무슨 동맥? 폐, 동맥. 자, 그 다음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온다. 정맥. 폐에서 들어온다. 폐정맥. 자, 그 다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와서 이제 온몸으로 내보낸다. 나간다. 크게 돈다. 나간다. 동맥. 그래서 대동맥. 이렇게 해서 혈관들이 정해진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렇게 크게 종류가 선생님이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잖아요. 이 온몸으로 나가서 이 온몸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혈관을 가느다랗게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많이 그려요. 자, 그리고 이게 어디로 연결됐다? 대정맥과 연결됐다.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이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맥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뭐라고 한다? 동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아주 매우 얇은 혈관, 가느다랗다는 뜻에서 간을 세자를 써가지고 모세 혈관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혈관의 종류는 총 3가지가 되는 거예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 3가지가 되는 건데,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 우선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펌프질을 빵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혈액의 압력, 즉 혈압이 어때야 될까? 혈압이 매우 높겠지. 혈압이 높아야 되니까 이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혈관의 벽의 두께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꺼워야 되겠지. 혈압이 높고 혈관벽이 두꺼운,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죠. 이게 동맥의 특징이다. 두껍다. 쫙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눌러주는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동맥혈은 두껍다. 자, 그 다음 여기 정맥 같은 경우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동맥보다는 좀 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굵기를 갖고 있는 혈관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맥도 혈관벽이 있는데 동맥보다는 조금 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정맥은 이렇게 들어오는 혈관이다 보니까 혈액의 압력이 좀 낮아요. 얘는 혈압이 좀 낮기 때문에, 이 낮은 혈압 때문에 거꾸로 피가 흐를 수가 있어요. 이걸 역류라고 하거든. 이 역류를 막아줘야 되는, 방지하는 곳이 하나 필요한데, 그 방지하는 곳이 뭐냐면 바로 문처럼 생긴 판막이라고 해요. 막이 있는데 이게 판막이에요. 그래서 피가 혈액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열리는데 나올 때는 여기에 열리지 않게끔 문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판막이다. 그래서 정맥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 모세혈관은 보면 알겠지만 가장 가느다란
가장 얇은 혈관이야. 자, 왜? 이유는 뭘까? 얇아야지만 주변에 있는, 자, 모세혈관, 여기 모세혈관 이렇게 그리면은 이 모세혈관의 주변에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직을 이루는 세포. 이 조직을 이루는 세포를 우리는 조직 세포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세혈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폐에서 가져온 산소를 조직세포에다가 줘야 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전달해 준다고. 뭐를? 산소를. 그 다음에 다 쓰고 남은 누구를? 이산화탄소를 다시 받아서 오는 역할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 교환을 잘 해줘야 돼. 누구와? 조직세포와. 그러려다 보니까는 얇게 여러 곳에 침투가 가능해야 되지. 이렇게 얇게 여러 곳에 침투가 가능해야지만 물질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왜? 여러 가지 물질 교환, 노폐물이라든지 기체라든지 산소, 이산화탄소 또는 각종 노폐물의 기체 물질 교환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가느다랗다. 이게 우리 혈관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 특징에 대해서 이번 시간 했으니까 각각의 특징을 좀 잘 알아두면 좋겠고,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동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쭉 밀어져서 나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벽이 두껍다. 두껍고 이 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모세혈관을 이동을 하는데, 이 모세혈관은 여러 가지 조직세포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조직세포로부터 각종 노폐물, 다 쓰고 남은 노폐물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받아가지고 심장으로 가져와야 되고, 심장에서 나왔던 이 적혈구에서는 다시 뭐야? 산소와 여러 가지 혈관에 있는 영양소들을 조직세포에 줌으로써 이렇게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 어쨌든 이 모세혈관이라는 거는 혈관벽을 매우 얇아야지만 이렇게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혈관벽이 매우 얇아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온몸을 돌고 온 모세혈관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그죠? 이산화탄소와 각종 노폐물들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심장으로 와야 되는데, 정맥 같은 경우에는 혈류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역류할 수가 있어서 이 역류, 거꾸로 흐르는 걸 역류라고 하거든. 이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판막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돌아서 다시 심장, 폐, 심장을 돌아서 온몸 순환을 한다는 거. 그래서 혈관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뒀어야 됐겠죠. 자, 그 다음 요것은 간단하게 우리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나타낸 표예요. 산소와 영양소는 조직세포로 어디에서? 혈관에서 주고, 모세혈관에서 주고, 반대로 요 조직세포에서 다 쓰고 남은 누구를?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 다시 혈관에 준다. 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서 가서 운반해 간 산소를 조직세포에 주고, 산소에서 다 쓰고 조직세포에서 남은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혈관에 들어있는 적혈구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심화된 내용인데, 이제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 요 세 가지 혈관에 대해서 혈압을 비교를 한 거예요. 혈압이라는 거는 혈의 압력이지, 피의 압력을 말하는 거야. 이 피의 압력이라는 것은 혈관을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을 지나가는 요 혈액이 지나가면서 혈액이 빠르게 세게 지나가면은, 많은 양이 빠르게 지나가면 혈의 압력이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디가 혈압이 제일 높을 거냐? 바로 동맥의 혈압이 1등이다. 동맥의 혈압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지금 혈압을 나타낸 건데, 왜냐? 동맥은 심장에서 빵 하고 밀어주기 때문에, 심장에서 빵 하고 최초로 딱 밀어주기 때문에 아주 높은 압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동맥의 혈압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혈압이 중간, 정맥의 혈압이 제일 낮죠. 정맥은 뭐냐면 이제 다 돌고 다시 어디로? 심장으로 다 제 역할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서서히,
가장 느리게 슬로우 들어오는 혈액이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거고요. 모세혈관 선생님, 모세혈관 더 느리지 않아요? 맞아요. 모세혈관의 속도는 가장 느려요. 얘는 왜? 가느다란 이 혈관 속에 조직세포 주변에 있는 조직세포한테 산소 같은 것들 그리고 노폐물을 받으려면 천천히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가장 느려. very slow야. 가장 느린데 왜 혈압이 중간일까요? 얘는 왜 그러냐면 속도는 가장 느리지만 혈류 속도는 가장 느리지만 얘는 혈관의 굵기도 가장 얇기 때문에 얇은 굵기에 비해서 속도의 감소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혈압은 두 번째가 된다. 그래서 혈압을 비교해보면 이 혈압 비교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혈압은 동맥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혈류 속도는 누가 제일 꼴찌다? 모세혈관이 제일 꼴찌다. 왜? 조직세포와 기체 교환 등 물질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느리다는 거. 혈류 속도는 동맥이 1등, 정맥이 2등, 모세혈관이 3등이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 총 단면적이라는 거는 면적을 얘기하는데 의외로 모세혈관의 면적이 제일 많아. 단면적이 왜 이렇게 많지? 바로 모세혈관은 우리 온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계, 이 그래프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심화된 내용은 좀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도 좀 필요하니까 같이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학교는 이런 그래프도 같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혈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